육아휴직 1년 통으로 쓰기에는 회사 눈치도 보이고 언제 쓰는 게 효율적으로 쓰는 건지 어렵고 헷갈리시죠? 육아휴직은 뭐고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또 뭐지? 급여도 내가 직접 신청해야 된다던데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되면 편하고 좋을 텐데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픈 게 현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쓸 수 있는 휴가의 종류도 여러 개고 급여를 받는 방법도 모두 직접 처리해야 되니 어렵고 귀찮더라고요.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도 다 사용해 보면서 언제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해야 빠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알게 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 관련 휴가의 종류, 신청 방법, 효율적인 사용 시기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용 시기와 기간은 각 가정과 근무 사업장의 상황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정도로만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출산 관련 정책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산 전후 휴가, 두 번째 육아휴직, 세 번째 배우자 출산 휴가. 이 중에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두 가지입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 휴가. 이 두 휴가의 공통점은 나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이 휴가를 사업장에서 거부한다면 불법이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 휴가는 사용 기간과 신청 시기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육아휴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부여 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아내와 남편 각각 1년씩 부여돼서 따로 써도 되고 함께 써도 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2학년인데 9살이에요.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8살이에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2회 한정해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나눠서 사용했고 나머지 남은 기간은 좀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시 급여는 본인이 직접 증빙을 해서 급여를 신청하고 고용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니까 이 기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는 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만약 한 달 정도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0일 이상 넘겨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딱 30일 사용했어요. 다음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인데요. 이 휴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육아휴직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 말 그대로 배우자가 출산하면 주어지는 휴가인데요. 총 열흘이 주어지고요. 날짜에 상관없이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5일씩 끊어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배우자 출산 휴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 완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면서 제가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 휴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5월 27일 출산을 했습니다. 5월 25일이 예정일이라서 5월 25일 전후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2024년도 휴가 중에서 8일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휴가 중이었어요. 다행히 5월 27일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하면서 바로 육아휴직을 준비했습니다. 5월 30일까지가 저의 휴가 기간이었으니까 5월 31일부로 시작을 해서 30일간 6월 30날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배우자 출산 휴가는 언제 썼는지 말씀드릴게요. 저의 배우자 출산 휴가 열흘 남은 거는 7월 넷째 주 평일, 다섯째 주 평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산후도우미분을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인 7월 1일부터 3주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는 병원에 있었고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6월 15일부터 저와 아내가 고군분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우리
산후도우미분, 구세주분이 오셔서 3주간 저희를 구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나면 7월 22일인 7월 넷째 주 평일 5일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주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남은 5일을 마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70일이 될 때까지는 공백 없이 혼자서 독박 육아하는 일 없이 지낼 수 있더라고요. 물론 주말은 부모님 차스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계획이 돌이켜보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산후도우미 관련해서는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조리원 퇴소하고 바로 신청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전의 시기로 돌아간다면 산후조리원 시기에는 굳이 제가 휴직인 상태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산후조리원이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10일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먼저 신청하고 그 이후에 육아휴직을 붙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가 생기면 남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휴가 사용 전에 미리 숙지하셔서 빠뜨리는 것 없이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